남한산성, 서울 도성방 남쪽 한강을 자연해자로 삼아 남한산 위에 세워졌다. 한국에는 유난히 산성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남한산성은 적이 성곽에 닿기 전에 지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다.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것이다. 산 꼭대기를 따라 쌓은 성곽은 산 전체가 성벽구실을 했다. 해발 500m 높이에 세워진 성벽의 높이는 7.5m이고 둘레가 11.76km에 이른다. 이러한 남한산성은 국토의 중앙에 자리 잡아 한강 이남을 방어하는 한국의 산성 중에서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다. 그리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성벽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은 외세의 침입이 잦았다. 적의 침입이 있으면 식량 등을 모조리 치워버리고 준비된 산성으로 피하는 것, 바로 청야 입보 전략이다. 남한산성은 외국의 일반적인 평지성이나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선의 형태로 축성된 것과는 다르다. 남한산성은 단순히 권력자와 주요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유사시 주변의 백성을 포용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축됐다. 모든 백성이 왕과 함께 산성 안에서 적을 맞아 방어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춘 산성 도시 개념인 것이다. 남한산성에는 남, 서, 북, 동으로 4개의 큰 문이 있다. 먼저 남문은 가장 크고 웅장한 남한산성의 중심이 되는 문이다. 서문은 서울도성과 가장 가까운 문으로 군사 목적으로 가장 유용한 것이었다. 북문은 주로 한강으로 옮겨온 군수물자의 수송로 구실을 했다. 낮은 지대에 자리 잡은 동문은 계단을 높이 쌓아 우마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문이다. 남한산성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672년 신라시대였으며 당시 신라는 중국 당나라와 국운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신라는 당나라에 맞서 한강 유역을 방어하기 위해 이 주장성을 쌓은 것이다. 성돌의 형태는 옥수수알 모양으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가공해 사용했다. 이 신라시대 축성기술과 관련이 있는 군창지에서는 기와 한 장의 무게가 20kg에 달하는 다량의 대형 기와가 발굴되기도 했다. 이러한 남한산성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1624년 조선시대 인조 때였다. 신라시대 주장성의 성토를 따라 이루어진 수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 토목기술이 반영됐다. 성돌은 남아있는 옛돌을 재활용하고 인근의 돌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견고한 화강 편마함을 사용했다. 17세기 초 중국의 명청 교체기에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했다. 그 혹독했던 전쟁터가 바로 남한산성이다.
청나라의 침략 이후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축성기술이 집약된 더욱 견고하고 과학적인 성곽으로 완성됐다. 전쟁 과정에서 노출된 각종 취약점이 보강되고 전혀 새로운 개념의 성곽 형태가 도입되기도 했다. 성벽 위에는 화포의 공격에 효과적인 전돌로 만든 여장을 설치했다. 여장은 몸을 숨긴 채 효과적으로 적을 향해 활이나 총을 쏠 수 있게 만든 시설이다. 실전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16개 비밀의 문인 암문은 병력과 물자의 비밀스런 이동을 위해 증축됐다. 수축의 핵심은 옹성의 신축과 포대의 설치였다. 옹성은 본래 성문을 보호하는 구조물이지만 남한산성의 옹성은 앞문을 내고 본성 벽의 바깥쪽으로 길게 돌출시켜 벽을 쌓아 포대를 설치한 것이다. 성곽으로 갖춰야 할 군사 업무를 위한 시설로는 장수들이 병사들의 훈련을 지휘하는 연무관이 설치됐다. 수어장대는 5곳의 장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장수들의 지휘를 위해 세워졌다. 지수당은 병사들과 군마들에게 물을 먹이던 시설이었으며 연회장으로 쓰이기도 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마다 원거리 무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성을 보강했다. 이로써 남한산성은 군사방어시설로서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요새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축성에 있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불교 승려들로 구성된 승병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승병에 의해 재축성되고 그들에 의해 관리된 것이다. 축성과 수성을 담당했던 승병 사찰에서는 수륙제와 영산제의 불교 의례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축성 당시부터 4,000명에 이르는 주민이 거주했고 그 역사는 300년이 넘었다. 그 특징은 군사와 행정을 수행하는 읍성과 도성의 기능을 함께 갖춘 점이다. 산성 안에는 국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왕궁이 있다. 역대의 왕들이 정기적으로 행차하던 곳이며 인조 임금이 청나라의 침략으로 47일간이나 종묘사직을 지키며 항전을 거듭해온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행궁은 좌전과 우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유사시 정묘사직을 보존할 수 있는 왕궁으로 기능이 부여된 것이다. 남한산성 사람들은 지금까지 옛삶의 원형을 지켜오고 있다. 숭렬전에서는 백제시조 온조왕과 조선시대 축성 책임자에 대한 제향을 올리고 있다. 현절사는
청나라 침략 당시 항복하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민속 신앙인 도당굿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청량당이다. 축성 당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남한산성에는 19세기 초 천주교 박해로 신자들이 처형된 순교 성지가 있기도 하다. 남한산성의 주요 시설물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인위적으로 파괴됐다.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은 그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오늘도 다양한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오늘의 남한산성은 현대인들에게 풍부한 창조의 영감을 주며 창작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천혜의 요새 남한산성. 수백 년간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공간. 남한산성 곳곳에는 사람,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